인생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힘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원천이 된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윤정이 60일은 버스에서 내리며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갈무리했다. 동네 재래시장은 봄파가 한껏 올라 향긋했고 생선 좌판에서는 선도 좋은 멸치가 반짝였다. 해질녘 주황빛이 골목길 현수막을 스칠 때였다. 씻으려 옷을 벗다 오른쪽 가슴 옆에 잡히는 작은 굳은 살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 원 또 멍이 들었나. 그렇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밤은 유난히 가슴이 욱신거렸다.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폰 알람을 맞췄다. 내일 오전 보건소 유방 촬영 검사. 종합병원 영상의학과. 기계가 우웅 소리를 내며 밀착된 유방을 찍었다. 방사선사는 말없이 각도를 바꾸었고 정의는 차갑고 딱딱한 판에 눌린 살의 통증보다 표정 없는 검정 모니터가 더 무서웠다. 정밀검사로 넘어가실게요. 조영제를 맞고 초음파를 했고 그 다음은 얇은 바늘이 들어왔다. 흡인, 다시 흡인. 일주일 뒤 외래. 의사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눈으로 말했다. 악성입니다. 다만 크기가 작고 주변 침입이 없어 보입니다. 림프전이 여부는 수술 중 확인하죠.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충분히 완치 가능합니다. 초기, 완치 가능. 단어는 분명한데 의미는 낯설었다. 정의는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 복도를 나오는데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 유난히 컸다. 집 앞 놀이터 벤치. 퇴근길 남편 박은호 60살을 기다렸다. 여보, 나 병원에서 그러는데 유방암이래. 은호는 말을 잃었다. 평생 걱정 마로 일관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정의의 양손을 감쌌다. 초기라며. 수술하면 된다며. 같이 하자. 말은 단단했지만 목젖이 흔들렸다. 밤에 딸 민지 33화, 아들 준호 30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내일 전화할게. 짧은 문장 뒤로 문자를 지웠다. 다시 썼다를 몇 번이나. 다음 날 화상통화. 민지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내가 예약 다 도와줄게. 병원 같이 가. 준호는 의외로 담담했다. 엄마, 내가 수술 날 휴가 잡을게. 아빠 운전 못 하시니까 내가 모실게. 그날 밤 배달된 치킨을 식탁에 올려놓고 넷이 앉았다. 아무도 닭다리에 손대지 못했다. 정의가 먼저 뜯었다. 내가 제일 잘 먹어야지. 그래야 수술하러 가지. 그 말에 민지와 준호가 동시에 웃으며 울었다. 수술 날짜가 잡혔다. 부분절 제술과 감시 림프절 생검. 모르는 용어를 메모장에 적었다가 검색했다가 지웠다. 과하게 알면 더 두려웠다. 병동 입원 전날 정의는 부엌을 오래 닦았다. 싱크대 배수구 틈, 가스레인지 손잡이, 김치 냉장고, 위먼지까지. 부엌은 그녀의 삶이었다. 엄마,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쉬라니까. 민지가 말하자 정의가 웃었다. 이게 내 요법이야. 머리 복잡할 때는 몸 쓰는 게 낫더라. 저녁 은호는 붓글씨 도구를 꺼냈다. 젊어 군부대에서 취미로 배웠다가 놓은 것이었다. 흰 장지 위에 그는 서툴게 썼다. 무사한 일 오실 알. 괜히 이러면 불안할까 봐 그래도 뭐라도 쓰고 싶었어.
정희는 남편의 굵은 손가락과 먹물 얼룩을 보며 마음이 고요해졌다. 새벽 금식. 천장을 바라보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 둔탁한 심장 소리. 수술실 앞에서 민지가 마스크 위로 눈만 번들거리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 준호는 말없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스트레처에 누워 미는 간호사의 발걸음이 빠르게 이어졌다. 마취과 의사가 말했다. 깊게 숨 쉬세요. 따뜻한 공기 들어갑니다. 향기 없는 무색의 캄캄함으로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잠에서 깼을 때 오른쪽 겨드랑이와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 몰려왔다. 배액관이 말려 있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감시 림프절에 전이는 없습니다. 짧은 한 문장. 의사의 말이 천천히 의미를 입었다. 정희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은호의 손이 이불 위로 올라왔다. 여보, 고생했어. 잘 넘겼어. 첫날 밤은 길었다. 체위 변경만으로도 상처가 욱신거렸다. 간호사가 아침마다 드레싱을 하고 물주머니를 비우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팔은 무리하지 않되 굳지 않게 조금씩 올리고 내리세요. 벽 타기 운동 아시죠? 벽에 붙은 팔을 서서히 올리다 다시 내리는 동작. 단순하지만 팔이 당겼다. 회복실 창가로 이동해 앉을 때마다 땅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세계의 속도가 느려졌다. 그 느림이 처음엔 고통이었고 2, 3일이 지나면서 위로가 되었다. 민지는 병실 침대 끝에 작은 화병을 놓았다. 흔한 스프레이 카네이션이었다. 비싼 건 필요 없어. 오래 가고 튼튼한 게 좋지. 정희는 꽃 하나에 묘하게 눈길이 오래 갔다. 인공광 아래서도 꽃은 꽃이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아기가 칭얼대자 젊은 엄마가 서둘러 달랬다. 정희는 그 아이 손가락을 보다가 마지막으로 배액관을 확인했다. 고무 뚜껑의 작은 핑크색. 그런 사소한 색감이 위로가 되는 날들이었다. 집에 들어서자 은호가 미역국을 데워 놓았다. 간이 과했다. 짜다. 정희가 웃으며 말하자 은호가 미안해했다. 다음엔 덜 짧게. 내가 또 해볼게. 또라는 단어가 낯설게 따뜻했다. 며칠 뒤 배액관을 제거했다. 가벼워진 만큼 빈자리가 느껴졌다. 정희는 거울 앞에서 흉터를 오래 보았다. 몸의 일부가 사라졌으나 자신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없어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있는 사람이다. 예상치 못한 불안은 사소한 순간에 튀어나왔다. 허리를 숙이다가 어지러우면 제발인가 싶었고 밤에 식은땀이 나면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떠올랐다. 병원 교육 간호사는 말했다. 초기였고 림프전이 없었어요. 수치도 좋아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정상이에요. 불안은 줄이되 몸과 마음을 같이 돌보세요. 같이 돌본다는 말이 머릿속에 남았다. 민지는 엄마에게 요가 매트를 사다 주었다. 팔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호흡을 느리게 뽑아내는 동작을 했다. 요가 선생님은 온라인 수업으로 말했다. 불안을 이겨내는 건 불안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그 불안 옆에서 숨을 쉬는 겁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복부의 오르내림을 따라갔다. 잡념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동네 문화센터 게시판에서 수채화 기초 안내문을 봤다. 젊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으나 아이들 학원비에 밀려 놓았던 것. 지금 가?
민지가 물었다. 응. 지금 해야 할 것 같아. 첫 수업, 선생님이 팔레트에 물을 섞는 법부터 가르쳤다. 연한 코발트 블루를 물 많이 섞어 바탕에 깔아본다. 종이 위에서 물이 밀리고 스며드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점심시간에 같은 반 김명자육 16씨가 말을 걸었다. 저도 수술했어요. 3년 됐고 잘 지내요. 그 말 하나로 숨이 트였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생활로 흘렀다. 남편 잔소리, 손주 재롱, 보험 갱신, 유통기한. 병원 얘기보다 사는 얘기가 위로였다. 은호는 매일 저녁 차를 우려냈다. 티백을 돌려 쓰는 습관을 버리기 시작했다. 여보, 이건 새 거야. 그가 약간 자랑스럽게 말하면 정희가 웃었다. 준호는 주말마다 와서 청소기를 돌렸다. 청소기 소리가 거실에 길게 눕고 먼지통에 쌓인 것들이 투명하게 보이는 순간 정희는 이상한 성취감을 느꼈다. 민지는 병원 알림톡을 캡처해서 엄마에게 보내며 혈액검사 일정표를 만들어줬다. 엄마, 일정 지나면 그냥 지워. 체크할 때마다 완료 스티커 붙이자. 그 작은 의식이 효과적이었다. 체크박스에 표시하는 매 순간 정희는 앞으로 한 걸음 나갔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도 겁났어. 당신 잃을까 봐. 근데 내가 겁난다고 당신한테 겁난다고 말 못했어. 나도 연습이 필요하더라. 정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손등을 덮었다. 서로 연습하자. 사는 거, 말하는 거. 첫 추적 검사, 혈액 검사, 유방 초음파, 진료실. 의사는 정희의 기록을 넘겼다. 좋습니다. 상처도 예쁘게 아물었고 수치도 괜찮아요. 짧은 칭찬과 설명. 그러나 그날 하루가 길어졌다. 병원 앞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데 창밖으로 봄비가 뿌렸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줄기를 만들다 미끄러지는 모습을 오래 보았다. 정희는 핸드폰 메모에 적었다. 검진의 날은 내가 나를 칭찬하는 날로 하자. 병원도 갔고 나는 잘 해냈다. 수채화 수업은 주 2회로 늘었다. 붓을 3번 물에 씻고 물방울을 종이컵 옆에 톡톡 털어낸 뒤 레몬옐로를 새로 짰다. 명도가 높은 색을 올리고 마를 틈을 주고 그 위에 올리브 그린을 얹어 그림자 면을 만들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처음엔 다들 색을 욕심내서 진하게 올려요. 물과 기다림이 그림의 절반입니다. 기다림. 그 단어가 여치를 따라다녔다. 병실에서 배운 느림과 닮아 있었다. 정희는 시장에서 이파리가 예쁜 배추를 고르고 집에서 그 배추를 그렸다. 배추의 흰 부분에 아주 옅은 회색을 깔아 넣으면 부피감이 생겼다. 은호가 그림을 보며 감탄했다. 그냥 배추인데 왜 이렇게 값이 있어 보이지? 비싸게 팔아야겠다. 모델료 포함해서. 완치 판정 전 마지막 중간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자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이번엔 남해 가요. 복잡하지 않고 조용한 대로. 민지는 계획표를 만들었다. 독일 마을 원예예술촌 다랭이 논 바다 전망 카페 편백숲길 산책. 정희는 여행 가방에 작은 스케치북과 사비 연필, 여행용 팔레트, 접이식 물통을 챙겼다. 엄마, 진짜 화가 다 됐네. 나는 원래 화가였어. 잠깐 잊고 살았을 뿐. 남해 바다는 서울과 달랐다. 바람이 먼저 다가왔다. 머리카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공기,
푸른색과 회색이 섞인 수평선. 다랭이 논 전망대에서 가족은 말을 아꼈다. 층층의 논두렁을 따라 햇빛이 흘러내렸다. 정희는 그 장면을 빠르게 스케치했다. 수평선은 연필 한 줄로, 논두렁은 층층의 선으로. 오후엔 편백숲길을 걸었다. 은호가 뒤에서 천천히 걸음을 맞췄다. 숨차면 말해. 괜찮아. 나 요새 폐활량 좋아. 햇살은 가지 사이로 점점이 내려앉고 흙냄새는 진했고 새소리는 멀고 가까웠다. 정희는 갑자기 멈춰 섰다. 여보, 나 살아있네. 은호는 대답 대신 모자를 벗어 들고 하늘을 보았다. 게스트하우스 주방에서 민지가 생선구이를 했다. 준호는 상추를 씻고 은호는 된장찌개 맛을 보다가 고추장을 한 숟갈 더 넣었다. 짜다. 정희가 먼저 웃었다. 셋이 동시에 웃었다. 식탁에 앉아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민지가 잔을 들었다. 엄마, 건배? 무슨 건배? 엄마의 봄날에. 정희는 물컵을 들었다. 우리 모두의 봄날에. 여행에서 돌아온 뒤 정희는 집안을 조금 바꿨다. 거실 한 켠에 작은 작업대를 놓고 창가에는 허브 화분을 두었다. TV 앞 탁자에는 리모컨 대신 스케치북이 놓였다. 하루의 리듬도 달라졌다. 오전엔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 10분 명상. 점심을 간단히 먹고 그림 한 장. 오후엔 시장을 보거나 친구를 만나고 저녁엔 가족과 식탁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뉴스는 최소로 봐. 책을 망쳐. 민지가 놀렸다. 엄마, 요즘 힙하다. 힙한 건 모르고 마음이 덜 망가져. 어느 날 밤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왔다. 손목이 떨리고 생각이 뒤엉켰다. 정희는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 대신 부엌불을 켜고 따뜻한 물을 데웠다. 컵에 물을 붓고 손바닥으로 감싸 쥐었다. 불안을 몰아내지 말고 옆에 앉히자. 그녀는 교회 종이 성경을 꺼내 아무 페이지나 폈다.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글이 아니라 종이의 질감, 활자의 굵기, 잉크의 농담이었다. 한 구절을 천천히 읽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날 밤 불안은 도망가지 않았지만 소파 반대편으로 조금 물러났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소품전을 연다는 공지가 떴다. 영자 씨가 먼저 신청했다. 우리 같이 내요. 주제는 집, 어때요? 정희는 배추, 설거지통, 주전자, 스타티스 꽃다발, 그리고 창밖 전봇대를 그렸다. 스스로 놀랄 만큼 집에 소재가 많았다. 전시 첫날 병원 교육 간호사도 찾아왔다. 와, 진짜 따뜻하네요. 이건 물기를 아껴서 올리셨네. 정희는 웃었다. 누군가 물의 양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다. 흰 벽에 걸린 그림들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낮은 대화, 종이 냄새, 커피 냄새가 섞였다. 전시 제목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1년째 검진.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모든 지표가 안정적입니다. 완치 판정 드릴게요. 정희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완치라는 단어가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공허했다. 붙잡고 있던 긴장감이 풀리자 허리가 휘청거렸다. 병원 복도를 나오며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았다. 흰색. 새로 칠한 듯 환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 긴 시간 끝에
허락된 기도의 끝 같았다. 집에 돌아와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전화기를 꺼냈다.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를 썼다. 완치. 오늘 저녁 라면 대신 고기. 준호가 바로 답했다. 라면이랑 고기 둘 다. 민지 엄마 오늘 드레스? 은호, 내가 고기 굽겠다. 소금은 내가 딱 맞춘다. 정이 짜면 안 먹는다. 완치 다음 날 정희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 캔버스를 꺼냈다. 수채화 대신 아크릴을 발랐다. 바탕은 라이트 옐로우. 그 위에 미지근한 연두, 약간의 코랄. 바탕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흰색으로 얇게 덧칠해 질감을 만들었다. 그림은 추상이었다. 제목을 써 붙였다. 나를 위한 봄날. 은호가 물었다. 이건 뭐야? 내 마음의 단면. 무슨 꽃이야? 꽃이 아니고 내가 피는 중. 민지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엄마의 첫 추상화. 제목이 너무 좋다. 댓글이 달렸다. 어머님 멋져요. 색이 건강해 보여요. 봄이네요. 정희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텃밭 상자에 씨를 뿌렸다. 바질과 루콜라. 이름이 예쁜 것들. 거실 창밖 플라타너스가 새잎을 밀어 올리던 날 가족이 모였다. 은호는 구이판 앞에서 땀을 흘렸고 준호는 접시에 고기를 담아 민지 앞에 밀어줬다. 엄마, 건배는 이번에도 내가 시작할래. 그래. 근데 이번엔 뭐라고? 민지가 웃었다. 엄마의 완치와 엄마의 새 그림과 엄마의 나를 위한 봄날. 정희가 잔을 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봄날도. 아빠의 여름과 가을도. 우리에게 계절이 많기를. 식사가 끝나고 정희는 화분에 물을 줬다. 새로운 잎사귀 끝에 맺힌 작은 물방울이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경실의 인공 조명과 달랐다. 생의 조명은 따뜻했다. 정희는 냉장고 옆에 자석 메모판을 붙였다. 거기에 매일 하나씩 사는 법을 적었다. 오늘의 24것. 불안은 옆자리에 앉혀두고 차를 따른다. 검진 후엔 반드시 맛있는 걸 먹는다. 누군가의 집 반찬처럼 내 삶도 곁들에게 나눠 먹인다. 물을 많이, 색을 얇게, 기다림을 길게. 그림 노트. 계절은 내 편. 밤, 은호가 TV 소리를 줄이고 물었다. 당신, 요즘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정희가 말했다. 아침에 물 주고, 낮에 색을 얹고, 저녁에 너희 얼굴을 보는 시간.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는 거지. 정희는 미소 지었다. 응, 그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다. 봄이다. 정희는 병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에게 돌아왔다. 병은 그를 위협했지만 동시에 멈춤을 허락했다. 그 멈춤의 틈에서 그녀는 가족과 대화를 다시 배우고 몸의 속도를 존중하고 작은 취미에 시간을 기꺼이 내주었다. 그 결과로 얻은 것은 완치라는 의학적 단어만이 아니었다. 생활의 재구성, 관계의 정직함, 스스로를 향한 호의였다. 그녀의 봄은 절정의 꽃밭이 아니라 매일 창가에 놓인 물컵처럼 조용하고 꾸준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의 이름을 그녀는 이렇게 붙였다. 나를 위한 봄날.